원유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버전 2는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원유 확률 통계 기존에 해오던 거를 판을 새로 짜서 새롭게 우선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확률 통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순율, 조합, 중복 순율, 중복 조합, 이항 정리.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토픽들인데 이게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 해설을 뒷받침해주는 간단한 예제들 엮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은 끄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중복 순열을 우리가 다뤘죠.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거예요. n개 중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n 파이 r로 나타내고 이건 그리스 문자 파인데 영문의 p와 같은 겁니다. p는 프로덕트 곱하는 거, n을 r번 곱해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n 파이 r은 n의 r승으로 r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중복 순열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나누기, 정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복 순열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x에서 y로 보내주는 함수 f가 있는데 x의 원소의 수는 a개고 y의 원소의 수는 b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a개가 있고 여기 b개가 있는 거죠. x, y 뭐 함수 그렇죠? 이런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래서 서로 다른 b개 중에서 b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 같은 것이 미안합니다. 다른 것이 같은 값으로 가도 돼. 예? 다른 값이 어느 y의 한 값으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a개를 택하는 뭐 a개 전부 다가 어느 한 값으로 가도 돼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b 파이 a이고 결국 b의 a승이 된다. a승 a제곱만큼의 개수가 된다. 여기 이제 b 파이 a냐 a 파이 a냐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복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좀 혼동이 되면 받는 쪽 화살표로 받는 쪽 그렇죠? 화살표로 받는 쪽의 개수가 앞에 옵니다. 이를테면 서로 다른 개수는 받는 쪽 화살표를 받든 뭐 나누어지는데 박스가 받든 이런 쪽이 앞에 온다. 앞에 온다는 것은 B의 A승 이 B가 앞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정도 우선 보완 내지 설명을 하고 이건 오늘 이제 보완한 그런 개념이고요. 개념이고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똑같죠. 아까 중복 순열하고 그냥 r개를 택하는 조합이야. 예? 중복을 허락하는데 그냥 r개 잡는 거야. 순서가 없어요. 이게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것은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거야. NHR로 표현을 합니다. NHR의 저 H는 homogeneous 그러니까 중복해서 같은 거 잡는 데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NHR이 되고 NHR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다시 N 더하기 R 빼기 1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자, 저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궁금하죠? NHR을 N 더하기 R 빼기 1 컨비네이션 R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아주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뭐 몰라도 좋은데, 알고 그래도 넘어가는 게, 알 수 있다면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서로 다른 세 개 A, B, C가 있어. 근데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해. 예? 그건 뭐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AA 가는 거죠. 그렇죠? AB 가능하고 AC 가능하죠. 또 BB 중복을 허락하니까 BC 가능하죠. 그리고 CC 이렇게 6가지가 있어. 그렇죠? 이게 이제 확률에서 뭐 주머니에 한번 꺼낸 거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냥 한 번에 몇 개를 꺼내느냐 이런 것의 차이 이야기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중복을 허락하게 되면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택하는 조합은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래서 3, 서로 다른 3개 3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택하니까 HE가 되고, 3 더하기 2 빼기 1 컴비네이션 2 하면 뭐예요? 4 컴비네이션 2, 그래서 6이 된다. 이제 4 컴비네이션 2는 다 계산할 줄 알죠? 이거 계산이 안 되면 앞으로 돌아가거나 정말 나는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4, C, 2, 4개에서 2개 택하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4, 3, 2 곱하기 1 지워져서 4, 3, 4, 3, 4, 3 이거와 4 위에 게 이제 상수가 되면 4, 3만 남아서 4, 3, 12를 2로 나눈 6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즉, 문자가 들어갈 자리를 동그라미, 서로 다른 문자 사이를 구분해주는 막대기를 막대기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문자가 들어갈 자리는 0이에요. 0, 0, 1, 1. 예? 문자가 A, B, C 3개가 있기 때문에 막대기가 2개 필요한 거야. 0, 1, 미안합니다. 0 막대기 0 막대기 0 막대기 막대기 0 막대기 0 0 막대기 막대기 0 막대기 0 1 막대기 막대기 0 0. 그리고 막대기의 왼쪽에는 A를 집어넣고,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에는 B, 막대기의 오른쪽에는 C를 넣어보자. 그러면 막대기 왼쪽에는 A, 막대기 왼쪽에는 A. 그러니까 A. 첫 번째 여기 나온 거예요. 막대기 왼쪽에는 A,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에는 B, A, B야. 이거. 여기는 막대기 왼쪽에는 A, 막대기 오른쪽에는 C. 그래서 A, C예요. 요거는 막대기 오른쪽에 막대기 사이에 있네. B, B. 요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막대기 오른쪽에 막대기 사이네. 막대기 사이에 B. 막대기 오른쪽에 C. 그래서 BC. 막대기 오른쪽에 C. 그래서 CC. 그래서 요 형태 이렇게 약속한 거 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6개. 바로 위에서 구한 6가지 조합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은 같은 것들이 2개씩, 뭐 동그라미 막대기 같은 것들이 2개씩 있는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문제와 같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의 문제 4개인데 4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이 2개 있으므로 2팩토리얼 나누면 이게 결국 뭐예요? 4 컴비네이션 2야. 4 컴비네이션 2는 뒤로 돌아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 3H2하고 같은 값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을
뭐 완벽하게 경우마다 이런 그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든지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NHR 중복조합의 개수 NHR은 N 더하기 뒤에 있는 R 그리고 빼기 1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R로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외우고 넘어가야 된다. 그럴까? 외우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방정식의 이제 중복 조합은 어떤 문제들에 해결이 되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 방정식의 해의 개수, 조건이 있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는 함수의 개수, 항의 개수, 박스에 공을 배분하거나 뭐 배분하여 넣기, 뭐를 나누어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중복 조합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뭡니까? 0을 포함해서 정수니까 1, 2, 3, 4, 5, 6 뭐 이런 값들, 이런 값들은 중복 조합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자는 거야. 방정식 x1, x2, xn을 전부 다 더한 것이 r이다. n개를 더해서 r이 되도록 할 때 x1, x2, xn의 정수해는 어떻게 되나?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서로 다른 n개의 x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야. 딱 중복 조합의 문제다. 예? x1이 0일 수도 있어. 그렇죠? 0일 수 있어. x2도 0일 수 있어. 그렇죠? 하여튼 합이 r이 돼야 돼. 네, 그런 문제입니다. NHR이다.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그러면 서로 다른 개가 몇 개 있습니까? x, y, z 3개. 3개 중에서 뭐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택하는 문제다. 이 말. 3, H, 10이 된다. 이건 뭐 이렇게 또 쓸 필요 없죠. 예. 3 더하기 10 빼기 1 컨비네이션 10 그러면 뭐야? 12 컨비네이션 10 그러면 12 팩토리얼 10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해서 12 곱하기 11 나누기 2 그렇죠? 66개 이렇게 66개가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 예에서 양수의 정수해. 양수의 정수는 뭐예요? 0을 빼고 0을 빼고 양의 정수해의 개수. 양의 정수해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냐. 그러면 이게 이제 트릭이고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양의 정수의 개수. 그러면 x를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x 프라임 더하기 1, y를 y 프라임 더하기 1, g를 g 프라임 더하기 1로 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뭐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x, y, g의 값은 양의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다고 합니다. 바꿔주기야. x를 이렇게, y를 이렇게, g를 이렇게 바꿔주면, 주면 x 프라임 더하기 1, x 대신에 집어넣었어요. y 대신에 y 프라임 더하기 1, g 프라임 더하기 1은 10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10이 되며 여기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에 대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므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은 3, 111, 3개 더하기 3이고 10 빼기 3, 7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
딱 떨어지죠. 따라서 3H7이 된다. 3 3개 H7이 된다. 이게 이제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에 대한 해설이고요. 특히 거기에서 양의 정수해의 개수가 어떻게 파생되어 나온 거야. 문제가 응용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푸는 문제로 바꾸어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문제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는 이제 이런 조금 또 문제를 응용한 거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든 거야. 가라는 조건. A, B, C, D는 10이다. 나 A, B, C, D 중에서 0은 2개다. 2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A, B, C, D 중에서 2개인 0. A, B, C, D 중에서 0은 2개라고 그러니까 0을 정하는 경우에서는 4 컴비네이션 2야. 6.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식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이다. 자, 이제 저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A와 B가 0일 수도 있고 A와 C가 0일 수도 있고 A와 D가 0일 수도 있고 B, C가 0일 수도 있고 B, D가 0일 수도 있고 C, D가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6가지가 있단 말이야. 각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A와 B가 0이라고 그러자. 예를 들어서 하나. 6개 중에서 하나.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C는 C 프라임 더하기 1. 예. D는 D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하면 이 2개는 0이라며 A, B는. 예? 예. 로 치환하면 C 프라임 더하기 1, D 프라임 더하기 1은 10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은 8이고 예. C 프라임, D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이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아닌 정수. 말하자면 저기죠. 의미 아닌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이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EH8은 9.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6가지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9가 나왔어. 9가 나왔어. 그러므로 6 곱하기 9는 54. 6, 54.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의미 아닌 4개 정수 A, B, C, D에서 2개는 0이다. 그랬어요. 2개는 0이다. 그래서 2개가 어떤 게 2개가 되느냐? 경우 수를 우선 따져봐야 되고 6가지. 그 중에 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9개가 된다. 6가지 각각에 대해서 9개씩 있으니까 6, 9, 54, 54다. 조금 응용됐지만 위에 설명한 정의라고 정의는 아니고요. 해결 방안 기본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응용한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응용한 것들이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죠. 자, 여기에 이제 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우리 중복 순열에서도 한번 봤는데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 1번, 2번은 중복 순열에서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고 3번, 4번이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x에서 y로 보내주는 함수 f가 있는데 x의 원소의 개수는 a개, y의 원소의 개수는 b개라고 하자. x 안에 있는 정역의 xi, xj 2개에 대하여 1. x에서 y로 보내주는 함수의 개수는 b, 파이, a
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B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A계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서 중복 순열이 되고 B 파이 A, B의 A 제곱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중복 순열에서. 또 XI와 XJ가 다를 경우 그 함수값 또 다른 함수의 개수, 이런 함수는 이제 1대1 대응인 함수다. 그래서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는 B 중에서 여기 B계가 있고 여기 A계가 있어요. B 중에서 A계를 택하는 거야. 순서가 있죠? 예, 함수값이므로 순서가 있어. 그래서 B, PA, permutation A가 돼서 B 순열의 문제다. B, PA다. 요거는 B, 파이 A다. 요거는 순열 쪽에 이제 문제인 거고, 오늘 조합 쪽의 문제는 XI가 XJ보다 적을 경우 F 그 함수값 fxi가 fxj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 작거나 같은, 여기 같은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허락된다는 거야. BHA입니다. BHA야. 중복을 허락해서 A계를 택하는 경우야. B계 중에서. 예? B는 뭐야? 이쪽에 있는 거, 개수. 이것들이 A에서 값을 택하게 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A계를 택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자, 다음. XI가 XJ보다 작을 경우 FXI가 FXJ보다 작을, 여기는 같다가 없습니다. 작은 함수의 개수는 중복이 없어. 여기 이퀄이 없기 때문에 중복이 없어서 BCA입니다. 네, B계 중에서 단순히 A계를 택하는 경우, 단순한 조합의 문제다. 네.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도 요 네 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즉 외워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 가지고 응용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응용된 문제들은 대체로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좀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를 히트하려면, 맞추려면,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네 개에 대한 것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간단히 한번 들어보죠. 4의 경우, 이 경우 예입니다. 4의 경우는 x는 1, 2, 3. 1, 2, 3이야. y는 4, 5, 6, 7. 4개. 여기 y, 여기 x. 여기서 여기를 보내는 함수라고 하자고요. 4의 경우를 먼저 간단하니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4, 5, 6, 7,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크기 순서대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fx1, 미안합니다. f1, f2, f3 값이라고 하자. 그거야. 예? 그러면 이게 된다. 이 조건이 만족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3개를 택해. 그래서 3개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것부터 f1, f2, f3라고 하자. 그러니까 뭡니까? 4, 컨비네이션 3. 네 가지야. 요 간단한 예서. 맞죠? 요거. 자, 3의 경우. 여기 중복 조합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 여기 차이점이 뭐예요? equal sign이 있어. equal sign이 있다는 것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허락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3의 경우는 4, 5, 6,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저기 equal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하고 크기가 작거나 같은 것부터 차례대로 F1, F2, F3에 대응시키는 경우이다. 그래서 역시 4, H, 3이 되고, 그냥 간단히 쓰겠습니다. 6C, 3이 되고, 6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고, 요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3팩토리얼 하나 지워지면 3팩토리얼 3, 2 그래서 이거 6 1등으로 20이 답이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명확하게 요 간단한 문제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연결해서 위에 있는 기본적인 나눔 분류가 1, 2, 3, 4니까요. 기본 패턴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외워두는데 이런 예들이 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복잡하고 또 양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끝까지 하려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약간 복습하면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